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뭐 오염수 얘기요, 이거 얘기하면요 1시간 부족하거든요. 지금요. 뭐 먹방과 단식이 막 맞서는 모습인데 그냥 영상으로만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바로 키워드로 넘어왔는데요. 아시겠죠? 러시아 얘기입니다. 근데 오리무중입니다. 키워드가 오리무중이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른바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프리고진.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지금요. 반란 접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선요, 관련된 영상,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в штабе. 7 часов 30 минут утра. Под контролем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Ростова, в том числе аэродром. Мы находимся здесь, блокируем город Ростов и идем в Москву.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Конфронтация внутренней и избежать столкновений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쿠데타인가 반란인가 아무튼 하루 만에 거의 뭐 1000km로 올라갔는데 또 하루 만에 접었어요. 이제 안 한다고. 그리고는 뭐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죠. 이름은 예부게니 프리고진. 핫도그 장사에 성공했답니다. 이게 지금 반란하고 핫도그 장사는 안 어울리는데 이제 출발점이 이래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기 뭐 이런 전과가 많고 약간 이 자잘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래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근데 핫도그 장사 성공했고 1996년부터 레스토랑 사업을 했는데 이 식당을 푸틴이 자주 갔대요. 그리고요. 푸틴과 이 프리고진에 겹치는 거는 고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인연이 있답니다. 여기도 지역을 굉장히 따지나 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거. 근데 이 식당 자주 가서 알게 됐는데 프리고진의 스토리에 매료가 돼서 크렘린궁 케이터링, 그러니까 정부 행사에 음식 납품하는 걸로 떼돈을 번 겁니다. 떼돈. 그래서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여기 사진 보세요. 뭔가 서빙하는 듯한 모습 있잖아요. 푸틴의 표정이 이게 만족인가요? 불만인가요? 아무튼 이런 모습까지 사진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이 케이터링으로 돈을 벌어서 2014년에 용병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바그너 그룹. 악명 높은 그룹이죠, 지금요. 시리아, 리비아 내전 등 계획 그리고 전쟁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초반에 참여를 했죠. 근데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반란을 금방 접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사라졌답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좀 한 2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른바 푸틴의 충견 뭐 요리사 소리를 듣던데 갑자기 무슨 이 용병 회사를 차리더니 뭐 실권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반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뭔가 허술한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허술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란이죠. 무장 반란. 쿠데타는 아니고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명분은 뭐냐? 결국은 지금 국방부 장관 쇼이구하고 총참모장 게라시모프가 일을 잘못해서 우리 애들만 그 바그너 그룹만 양 많이 죽었다. 전투도 잘못하고 이런 무능한 친구들을 왜 안 몰아내냐고 푸틴한테 병간하러 가겠다. 불만을 가진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을 정식으로 이름을 대진 않아요.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하지만 목표는 뚜렷한 거예요. 장관하고 총참모장을 날려라 이야기인데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날리겠어요, 그거를? 날 수가 없잖아요. 정규군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그 군 통솔체가 무너질 텐데 앞으로 뭐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바그너 그룹 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시 러시아 정규군에 넣을 건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테고 그럼 다시 별도 계획을 체결할 건지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로스토브 나도노에서 보르네시까지 올라갈 때 500km를 가는데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은 청룡 큰 그 트럭에다가 장갑차 싣고 탱크 싣고 올라가는데 러시아 정규군이 공격한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흔히 하는 말로 모를 정도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러시아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장악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납득이 데서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마지막 화면 나왔지만 주민들이 박수치고 로스토브 나돈을 떠나는 프리고진의 병사들 향해서 사진 찍고 박수 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일종의 영웅시 되는 거예요. 정규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못 싸우는데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은 바흐무트를 그래서 점령한 거 아니냐. 영웅시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 또한 정규군에 대한 부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쇼이구나 그 게라시모프를 난리라는 헤이마라는 프리고진의 주장에 예.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푸틴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푸틴은 그 체면을 살린 거는 뭐냐면은 벨라루스 대통령이 가운데 끼어서 푸틴 체면을 살려준 뭐 거예요. 중지했다 그러죠? 중지하니까 푸틴도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 준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푸틴 장악력이랄까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분명한 거예요. 예, 벨라루스로 망명을 선택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벨라루스에서는 입국 여부 확인할 수 없다. 뭐 안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방 언론 중심으로 김준수 전 총장님 이거 혹시 푸틴이 보낸 뭐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일단 독재 국가에서 이제 권력의 어쨌든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히 비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안 벌어질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고진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 뭐 은신처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머물 곳을 뭐 밝힐 이유가 없고 또 그런 걸 또 약간 비공개하는 것이 신상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현상은 독재 국가의 전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인 러시아의 푸틴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하들을 분할 통치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데서 비공식적, 비합법적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이 전쟁하면서 계속 예. 본인이 이제 어떤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한 이걸 이제 푸틴이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발언을 계속 뭐 키우면서 오히려 국방부를 견제하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독재 국가의 절대 권력에서 나타나는 허술함인데 뭐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45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하고 김재구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이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암살이 일어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한 행태가 러시아에서도 나타났다. 물론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푸틴의 충견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충견이 물은 거예요 주인을.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